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일렉 한주엽입니다. 오늘 저부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 혼자 얘기하면 심심하니까 이수환 기자 모셔서 같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내년에 갤럭시 S 프리미엄 폰에도 모바일 AP가 엑시노스는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미국 시간으로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 퀄컴이 내년도에 나올 스마트폰에 탑재돼서 나올 신형 스냅드래곤 AP를 발표를 합니다. 면면에 대해서 네. 발표하는데 그 제품이 내년에 나올 삼성 갤럭시 S23입니까? 뭐 요즘 뭐 숫자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23? 맞아요. 예, 23. 예. 네, 23에 대부분 들어갈 거고, 네. 다다음 주면은 그 제품의 어떤 그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양들에 대해서 네. 좀 공개가 될 텐데, 큰 뉴스는 어쨌든 내년에도 엑시노스가 프리미엄 폰에 배제가 되었다. 지난번 제가 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4나노, 5나노 투 트랙으로 이제 네. 개발을 했고, 뭐 뽑아보니 전력 소모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 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미 이제 퀄컴이나 이런 쪽에서도 샘플을 다 받았겠죠. 받았죠. 이미 다 있죠.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 4나노가. 그래서 삼성 그건 드롭하는 걸로 이제 얘기는 좀 저희 쪽에서 들었고, 또 그래서 5나노 엑시노스가 내년에 볼륨 모델로 나가는데, 그것은 미드레인지 갤럭시 A나 네. 뭐 이런 류겠죠. 그런 쪽에 들어간다. 물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전망, 추정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지난 네. 7월에도 뭐 고밍치라는 뭐 그렇죠. 애플 전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쟤는 애플 전문이라기보다는 삼성 얘기도 이제 자꾸 하는 요즘 것 많이 같은데,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자기 이제 SNS에 뭐라고 썼냐면 뭐 갤럭시 S22에서 70% 비중이었던 퀄컴 스냅드래곤이 S23에서는 단독으로 솔밴더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경쟁이 되지 않는다. 엑시노스 4나노 엑시노스가 경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도도 오늘 했고요. 왜 이런 것이냐?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또 그랬던 것 같고, 지금 계속 연이어서 프리미엄 폰에서는 채택이 불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뭐 생산 쪽의 문제인 것이냐 아니면 설계 쪽의 문제인 것이냐. 근데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수율에 대해서, 낮은 수율에 대해서도 뭐 사실 말들이 많았지만, 그것보다는 동일 공정이면, 과거에는 퀄컴 칩도 삼성이 생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했었죠. 수율로 따져보면은 특성에서 퀄컴 거는 괜찮았다고 그래요.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예전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애플 AP도 생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미세 공정으로는 삼성이 더 좋았고요. TSMC가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16나노, 네. 삼성 14나노였던 차이가 그런 적도 있었는데, 네. 이게 10나노 언더로 내려오면서부터는 잘 이제 좀 최적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이제 내년은 이미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내후년이 또 관건이죠.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에는 반드시 또 프리미엄 폰에 넣어야 뭐랄까요, 그 매출액 측면에서 확실한 또 도움이 되죠. 혹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계속 프리미엄에 넣다가 지금 미드레인지 밑으로 이제 밀렸다라는 것은 뭔가 기술력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일반 소비자들이나 뭐 회사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한테 안 좋은 이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데, 2024년 제품도 내년 2023년이니까 그 다음 연도 제품도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그건 저희가 이제 미확인된 어떤 얘기지만, 보통 통상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전에 미리 같이 동시 개발에 들어가죠. 내후년 거, 내년 거 같이. 그러니까 그 같이 뭐 되면은 그 뭐
다음 거 계속 예. 가는데 2024년도 좀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좀 저희가 봐야 되지만 통상 2년 걸린다라고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준비 네. 상황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뭐 내부자들은 다 알겠죠. 안 될 것 같다라든지. 그러니까 올해 뭐 갤럭시의 GOS 사태가 터졌고 당시에 문제로 여러 가지 언급됐던 게 GPU, 그러니까 바뀐 GPU죠. AMD 아키텍처를 썼던. 그래서 이미 한국에 왔다가 이제 나갔는데 이매지네이션 쪽 인사들이 삼성전자 시스템 LS와 이제 만나서 다시 GPU 쪽에 대한 논의를 했던 걸로 전해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내후년 모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IP 단에서도 좀 변화를 추진하면서까지 여러 가지로 좀 발버둥을 좀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모바일 AP의 시장 점유율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퀄컴이 44%. 뭐 퀄컴이야 워낙 뭐 퀄컴이야. 프리미엄 폰에 많이 예. 하고 뭐 중저가도 많이 넣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애플입니다. 23% 매출 여기 뭐 기준. 자기 것만 쓰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니까. 예. 그리고 미디어텍이 22% 매출 기준이니까 사실 이제 범용 제품으로 따지면 애플은 빼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8%예요. 미디어텍 22%인데 삼성전자 8%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많이 나는 거죠. 예, 그 밑에 뭐 유니 SOC, 하이실리콘 이런 그 중국 회사들이 있지만 이게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관계사, 모회사, 뭐 혹은 뭐 사업부 안에서 우리 제품을 쓸 수 있는 뭐랄까요, 그 소위 말해서 캡티브 마켓도 없는 회사들인데 그렇죠. 삼성은 지금 캡티브 마켓 안에서 그 무선 사업부라는 삼성전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타 사업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그 전략폰에 채택이 안 된다라는 것은 하여튼 뼈아픈 어떤 문제가 아닌가. 미디어텍이 이제 실적 발표 보면 매출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중국권에 있는 스마트폰 업체들입니다. 오포, 비보, 샤오미. 물량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물량 베이스가 되는 기업들의 삼성전자 AP가 뭐 안 들어갔던 건 아니죠. 과거에 일부 들어가긴 했었는데 네. 이후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뭐 단가가 됐든 성능이 됐든 뭐 두고두고 회자가 좀 될 것 같습니다.